쇼!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풋볼 런던이요, 손흥민 재계약의 힌트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힌트란 이런 겁니다. 뒤에 하나 좀 보시죠. 네, 토트넘이요, 한국어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한국어로 전하는 그런 계정인데요. 뭐 손흥민 또 토트넘의 소식을 기다리시는 또 한국 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유용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모티콘을 만들어도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비슷해요. 예. 근데 이걸 보고는 토트넘 팬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하고 토트넘하고 재계약 협상이 한참 중인데 지금 구단이 한국어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고? 그것도 손흥민 선수를 저렇게 메인으로 막 이모티콘까지 만들고, 야, 이거는 뭐 뻔해. 예, 재계약한다는 얘기네.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풋볼 런던이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풋볼 런던이 뭐 손흥민과 지금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이 얼마큼 진척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한국어 트위터 계정을 보고 팬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이게 바로 그런 뭐 팬들이 이건 힌트 아니야? 재계약에 이렇다라고 하는 반응을 소개한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논리, 그러니까 한국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계약 연장을 해서 쭉 갈 거다, 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러면 맨시티라든지 이미 한국어 계정을 운영하거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팀들은 뭐 한국 선수 영입을 미리 생각하고 만든 걸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다 보면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토트넘도 그런 어떤 시장의 확장 측면에서 한국어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난해였죠? 지난해 말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축구팀 1위 그 설문조사 있었잖아요. 네. 해외 쪽에서 무려 토트넘이 차지했던 게 21.4%였습니다.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2위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축구팀 2위가 맨유였는데 맨유가 6.1%였거든요. 그러면 2위 맨유와 1위 토트넘의 차이가 3배 이상 났으니까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토트넘의 인기가 대단하니, 또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니,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여기 있는 이 많은 팬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통도 하고, 또 거기서 팬들도 팬베이스도 확장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한국어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 많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뭐 기존의 올드 미디어 어떤 체제보다는 새로운 어떤 이 미디어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얼마나 파괴력이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어떤 더 많은 것들 접점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에 이거는 물 들어올 때 노전 능력, 그러니까 와, 인기가 많으니까 야, 빨리 만들어, 이런 게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얼마큼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이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이건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웅장함이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풋볼 런던이 요거를 다루면서 주요하게 다뤘던 내용은, 앞에 전제가 뭐냐면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메인이에요. 늦어지고 있고, 근데 거기서 손흥민 선수는 그 재계약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데 한국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졌으니 이거 한다는 신호 아니야? 힌트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늦어지고 있고 손흥민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게 풋볼 런던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본질적인. 자,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번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 협상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협상의 갑의 위치는 누구라고 좀 봐야 될까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사실은 애가 타는 건 토트넘이죠.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딱 키를 쥐고 있다고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지금 뭐 토트넘 통산 100골 넘어갔죠.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개 공격 포인트 넘어갔죠. 그런데다 현재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공동 2위죠.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랭킹 5위죠. 아유, 지금 빅5 공격 포인트 다 들어가 있는 선수인데, 예. 이만큼 잘하면 팀에서는 당연히 붙잡고 싶죠. 있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이 지금 째깍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만료가 2023년 6월까지니까 이제 한 2년 반. 여러분들 그 계약이 이렇게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쫓기는 건 어디예요? 팀이죠, 팀. 왜냐하면 계약이 거의 붙거나 아니면 계약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적료 없이 자유이적 계약으로 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계약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구단이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협상을 해가지고 뭐 보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건 손흥민 선수에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토트넘이 확 애가 타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 손흥민 선수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재계약과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 언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거기 언플은 제가 봐도 상당수는 구단 쪽 사이드에서 나온 게 많습니다. 혹은 구단에게 유리한 언플들이 많았어요. 뭐 워낙 많았는데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죠. 지난해 11월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A매치 끝나고 이제 영국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현지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손흥민과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일주일 안에 재계약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저는 이거 보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11월이면 뭐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린 것도 아니고 한참 시즌 도중인데 물론 그 중간에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손흥민 선수가 뭐가 급해서 갑자기 시즌 도중에 막 만약 이적 시장이 열리면 이적 카드도 쓸 수 있고 몇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서둘러서 계약 연장하겠습니다. 시즌 도중에 이렇게 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이거 흘린 데는 어디겠어요? 팀이죠, 팀. 토트넘 입장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재계약을 연장 협상을 하게 되면 더 오래 붙잡고 있거나 혹은 다른 팀으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가더라도 여러분들 아시죠? 계약 기간이 이적료는 많이 남아있으면 있을수록 이적료가 올라갑니다. 계약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적료는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런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약 연장을 하면 이적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계약 연장을 해도 갈 수 있어요. 예. 대신 이적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시즌 도중에 손흥민 선수는 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A매치 끝나고 영국 돌아가게 되면 일주일 안에 협상이 마무리된다. 그 막 현지에서 나왔거든요. 막 유력 기자 이야기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토트넘이 그러길 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2달 이상이 지났는데 계약이 좀 마무리됐나요? 아직도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되고 있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언플은 뭐냐면 대표적인 언론 플레이는 그거 기억하시죠? 해리 케인과 토트넘의 그 계약서의 주급 내용을 보면 지금 해리 케인이 최고 주급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일주일에 한 3억 정도. 근데 그 케인의 계약서에는 토트넘의 최고 주급자는 케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선수가 케인보다 더 높은 주급을 받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러면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럼 3억 이상 받을 수 없겠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언플이죠. 네. 아니 어디 이게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계약서에. 왜냐하면 계약서를 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까서 봐요? 그 은밀한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아시겠지만 계약서에는 다 기밀 유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비밀이나 기밀을 밖으로 외부로 공개할 경우 페널티를 뭐 위약금 같은 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뭐 기본적인 이적료라든지 뭐 주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통계 사이트에서 막 조사해서 나온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수많은 옵션들이 있거든요. 뭐 출전 수당이라든지 뭐 공격 포인트 수당이라든지 뭐 대회 우승 뭐 성적 수당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수당들이 있는데 그런 은밀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주급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다? 이게 까진다고요. 그것도 시점이 손민 선수와 막 토트넘이 막 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까진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치 딱 기준이 되는 거죠. 해리 케인의 주급 3억이 준거가 되는 거예요. 딱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다 계약을 해야 돼. 이런 누군가는 이걸 던진 거잖아요. 네. 이런 딱 이 기준 자체를 그 이상은 줄 수 없어. 이거 대표적인 언플이죠. 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토트넘이 계속 했을 거냐는 혹은 그 사이드에서 왜 계속 나왔을 거냐는 거죠.
애가 타는 게 토트넘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는 정말 급할 게 없습니다. 예. 자, 손흥민 선수는 지금 패를 2개를 갖고 있는 거죠. 여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베의 위치에서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해서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 수 있는 토전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92년생이니까 만으로 28이니까 지금이 축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빅 사이닝의 기회예요. 대형 계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이죠. 30이 넘게 되면 축구 선수가 더 이상 큰 계약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28살이라고 하는 게 단연 계약을 하거나 해서 막 굉장히 주급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다른 팀으로 확 이적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뭔가 키우거나 이렇게 빅 사이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토트넘에게 자, 재계약을 할 테니 거기서 뭔가 대단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토전도로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당연히 이 옵션이 하나 있고요. 남겠다라는 옵션. 두 번째는 이런 거 충족되지 않으면 이적할 수도 있죠. 라고 하는 옵션을 당연히 갖고 들어갑니다. 네. 어디가 협상을 하는데 딱 하나의 패만 갖고 들어가서 이거 해주시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만 하나요? 그러지 않죠. 네. 이거거나 이거거나 네.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패를 2개를 던지는 거죠. 손흥민은 그 패를 2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앞두고도 미국의 대형 에이전시와 손흥민 선수가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협상력을 좀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재계약, 계약 연장 협상이 엄밀하게 하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수 쪽, 손흥민 선수 측에서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거죠. 네. 왜요? 최대한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애가 타는 건 토트넘입니다. 붙잡아야 된다면 대우를 해줘야 되고 떠나게 된다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 뭐 이적설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수많은 계약과 관련 이슈들도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게 계속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많은 어떤 그 협상 과정에서 쓰이는 그런 지렛대 같은 거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정말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이고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뭐 우리 지켜보는 우리들로서 그러니까 이거 뭐 의도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거니까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들도 조급하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어떻게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쨌든 이번 재계약 협상의 키는 손흥민 선수가 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결론으로 이어질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열심히 또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